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희선입니다. 여러분들 예림의 많은 상품들을 보시고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지실 거예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들로 구성을 해야 내 집에 맞는 제품들이 들어올지. 오늘 30평대 온라인 집들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실게요.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 전실 공간이 전체적으로 체리색 가구와 그 다음에 좀 칙칙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신발장 소재는 이제 페트 소재로 전체적인 무광의 화이트 느낌을 줬고요. 네, 들어오시면 지금 타일은 현관 거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개방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투명 유리로, 맑은 유리로 진작을 했어요. 네, 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저희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짠! 현관 문에서 댐핑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스스로 찰칵 열고 닫고 개폐가 굉장히 편하죠. 네, 이쪽이 거실입니다. 체리색 그 문으로 되어 있었고요. 좀 막힌 느낌이었어요. 근데 채광이 좀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로버 셔터라고 얘기하죠. 예, 갤러리 도어를 설치를 해서요. 요 창에 대한 느낌을 좀 저는 활용을 하기를 바랬어요. 로버 셔터 하나로 이국적인 느낌도 줄 수 있지만 이 로버 셔터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폐했을 때는 밖에 모습이 보이고요. 위로 올렸을 때는 완전히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암막 커튼의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암막 기능도 같이 있어요. 여기 또 사는 친구가 또 젊은 신혼부부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식물도 보고 외부의 CCTV를 보면서 좀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제 주방을 보실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주방 구조가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에 있는 주방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개수대와 조리대의 공간이 변했어요. 기존에 작은 아일랜드가 있었는데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 공간 안에 2m 정도의 지금 테이블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 테이블은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바꾸면 크게 아일랜드 카운터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공간을 치워놓으면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가구 소재를 한번 보시면 보시기에는 아마 스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스틸이 아니고요, 페트 소재입니다. 기존의 스틸 제품을 쓰면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이 페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도 잘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척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 주방 가구, 수납 가구, 또 여러 가지의 장, 붙박이장, 뭐 신발장 모두 요즘 들어서는 이 친환경 소재인 페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컬러나 텍스처라고 얘기하죠. 질감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피디님, 이거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스테인리스예요. 얘도 지금 스테인리스예요. 어떠세요? 같은 스틸 종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예림 판재가 이런 스테인리스 효과를 주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공간을 좀 리드미컬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장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좀 단차 차이를 뒀어요. 단차 차이를 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1대1로 박스가 내려오게 되면 머리가 좀 닿겠죠. 그래서 머리 닿는 부분은 좀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사실은 위쪽의 수납들은 수시로 쓰는 수납들이 집에서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의 공간들은 폭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이곳의 신혼부부들은 좀 키들이 좀 저보다는 크신 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닿네요. 좀 힘든데. 여기 있는 모든 주방 가구는 맞춤 가구니까요. 본인들의 키 높이의 그 평균치를 가지고서 잡으면 돼요. 주방 공간 구획을 하실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가전제품의 용도를 어떻게 집어넣으실까에 대한 활용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리대의 공간과 개수대의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빌트인 가구들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가구의 제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 취향이 변했을 때 이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매치해서 받아줄 수 있는 가구의 소재들, 컬러들을 선택해 보시면 감각 있게 그리고 가성비, 가심비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많은 인테리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예림 본사에 왔는데요. 와, 규모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서부터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랑 하나씩 집어보죠. 예, 따라오시죠. 마감재 소재 중에 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한번 부착이 되면 떼어낼 일이 없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워크워시에서부터 월넛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이런 아치 모양의 문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팔 필요가 없네. 좀 앤틱 요소를 넣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벽에 웨인스코팅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문에서 이런 잔재미를 좀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가 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미스트 처리가 돼 있으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은 이 공간에 사람이 있는 게 표시가 나는 거여서 이거 화장실 문으로 사용해도 좋겠는데? 문을 고르실 때 일단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용도의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컬러 톤을 넣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흡수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맞춤 제작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기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예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예림에서는 제작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이즈면 돈이 더 증감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보통 기성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림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한 2배 정도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예림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내 공간을 교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셨죠? 요즘에는 자동 센서를 담은 자동 문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장바구니를 뭐 두 손에다 담고서 문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감지기를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아는 기준에서 몇십만 원만 더 추가하시고 전기선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자동 센서가 있는 문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감지가 되는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요. 나갈 때는 푸시 버튼 하나로 이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네요. 하고 싶다. 전선 하나 빼놓을 걸. 여러분들 팁이에요. 꼭 내가 자동문을 원하시면 공사 전에 단선 하나를 꼭 빼놓으세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삼연동 도어라고 하죠. 삼연동 도어의 특징은 이렇게 포개지는 도어여서 공간이 넓지 않은 곳에 많이 사용하는 도어인데요. 조립하기에 따라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이게 목재로 돼 있어서 이게 목문이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철제 베젤 위에다가 필름을 랩핑한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철제가 약간 차가운 소재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름으로 우드로 랩핑되어 있는 소재의 연동도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으로 볼까요? 좀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것도 지금 철제 소재인데 도장이 되어 있네요. 근데 약간 이거는 두께감이 좀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디자인은 내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한다. 요새 이제 웨인스코팅도 클래식한 공간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런 공간에는 이 몰딩을 조금 더 두껍게 사용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런 판넬이 있는 철제 도어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 보던 양기용 도어하고 어떤 게 틀린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지금 보면 이 양기용 도어는 지금 몰딩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웨인스코팅 할 때 기법대로 몰딩 그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곡선,
느낌들, 딸을 가진 집이나 아니면 신혼집 공간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이런 투도어짜리 양기형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무늬 포인트가 된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아셔야 되는 팁 하나는 이 공간이 1200 정도의 공간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양기형 도어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폼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실 공간이나 안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의 공간이 1200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양기형 도어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양기형 도어보다는 원 슬라이딩 도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 칠판 도어라고 지금 써 있네요. 이 칠판 도어의 특징은 낙서를 해도 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자석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이 강력 자석인가 봐. 이렇게 못 띄워 내가 지금. 여행 다녀오면 어디든지 기념품으로 사오는 자석들 냉장고에 붙이지 마시고 칠판 도어 하나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한번 장식을 해보세요. 제가 사랑 고백을 좀 해보려고요. 어때요? 공간이 좁을 때 슬라이딩 도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히든 도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목공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노출되어 있는 네일을 사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옆벽을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할 때, 그래서 저는 애들 방, 화장실 이런 공간에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림하우스에 적용된 문은 이 벨루체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벨루체 도어의 특징은 내구성이 강하고요, 이염이 없고 스크래치에 강한 제품이에요.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스크래치 나면 어떡하지? 난 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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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힘 세거든요? 오! 주작 아닙니다. 쎄는 안 뜨는데? 여기다 쎄 하나 해주려고 그랬더니. 오! 근데 예림에서 나오는 문 중에 제일 고가의 문이래요. 저쪽에 지금 월판넬이 있네요. 여기 아르떼 월판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요, 지금 바닥재가 아니고 벽에 붙이는 소재들이에요. 벽에 붙이는 소재들 대부분 타일 종류나 아니면 벽지 종류들 생각을 하는데요. 텍스처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면은 세면 같은 질감들, 그리고 타일 질감, 대리석, 또 천연의 이제 우드 패턴들도 같이 있네요. 소파의 뒷면이나 TV 붙이는 면에 벽지 대신 이런 제품들로 블러킹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쪽에 이제 마루 소재인데요. 강화마루예요. 강마루 소재가 지금 보이네요. 최근에는 이제 강화마루보다는 이제 강마루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구성이 강하고 시공이 용이하고 그리고 다양한 질감이 좀 많이 있는 마루재여서 오래 유지하고 유행 없이 바닥재를 선택을 하신다면 강마루 소재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앞에 HPL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마루예요. 스크래치에 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의 나무의 컬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사이즈도 장폭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에 루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루버를 선택을 하실 때 목공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페인팅을 하거나 또 필름으로 랩핑을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림에는 지금 기성의 사이즈로
무늬목으로 랩핑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또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루버의 벽 장식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오크 무늬목도 있고, 그 다음에 차콜 그레이, 라이트 크림 베이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서 공간 안에서 벽 장식 하실 때 이런 루버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좀 색다른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특징은 시공이 쉽다. 두 번째, 재가공이 필요 없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탁 하나 본드로 고정을 해서 이어 붙이시면 되니까, 그리고 같은 소재 이제 몰링도 같이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시공 단계를 좀 줄이는 폭이 돼요. 디자인은 있지만 시공이 용이해지니까 그만큼 공사 비용을 줄이실 수도 있겠죠. 많이 보는 공간이 침대 헤드월 또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구를 짜서 넣었을 때 카운터 앞에 하부, 소파 뒷면, 아니면 복도의 전면부, 이런 공간에 이런 루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루버의 간격이 예림에서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 다양한 사이즈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격화되게 하는 게 쉽고, 나는 랜덤하게 좀 크고 작고의 루버의 모양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판넬의 규격을 다른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벽에 장식을 하시면 이것도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게스트룸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서재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제일 특징적인 건 이쪽에 보시면 이 시스템 판넬이에요. 근데 벽면을 활용하실 때 책장을 두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월 판넬을 사용을 하셔서 이동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고요. 시간이 지나서 더 선반을 구입을 하시면 더 많은 선반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 같은 것들도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이쪽은 지금 부부 침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북박이장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북박이장 그러면은 모습 형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손잡이가 있고 서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몰딩 부분이 들어가서 누구나 봐도 장이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의 모습은요, 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벽처럼, 월처럼 좀 표현을 해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손잡이는 닿지 않았지만 이렇게 터치형으로 문을 구성을 해서요, 바닥서부터 천장까지 문짝이 깊게 높게 올라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마치 벽의 한 부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포터블로 작게 빔을 볼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침대 쪽에서 빔을 설치하고 벽 쪽으로 스크린을 싸게 되면 요 라인은 나눠져 있지만 큰 대형 스크린을 볼 수 있게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요 소재 자체가 지금 무광 소재의 페트 판넬을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지금 문짝의 소재도 마찬가지로 페트 소재의 제품이고요. 컬러와 텍스처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가구 소재를 선택을 하실 때는 예림의 가구 판재를 다 보시고요. 내 공간 안에 어떤 컬러와 어떤 질감을 선택하실 건가만 잘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지금 예림의 창호예요. 기존에 있었던 창호를 그대로 두고 앞쪽에 새로운 그 예림의 자연 창호 샤시를 하나 더 덧댔어요. 이 공간의 이 창호 하나의 역할로 인해서 외부의 공간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차음성, 그 다음에 통풍, 여러 가지의 기능적인 역할을 그 예림의 자연 샤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간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호를 선택하실 때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AS도 잘 되고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공간은 파우더룸과 화장실로 통하는 문인데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 안에 서랍을 구성하실 때
안쪽에 컨센트를 하나 사용해 놓으시면요, 바깥에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리빙 매거진 촬영한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너저분한 물건들을 안쪽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럼 바쁘다 보면 항상 드라이거지를 이쪽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고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 항상 이렇게 컨센트 꽂아져 있으니까 이대로 제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냥 이대로 놓고 이렇게 문 닫아버리면 요즘 다들 맞벌이 부부 많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 집에서 또 시어머니가 잠깐 오시더라도 항상 집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예린과 함께한 30평형 온라인 집들이 어떠셨나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링크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